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0조 원 넘게 늘어나며 1,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가계부채가 전분기보다 31조 2천억 원 증가한 1,41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3분기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2분기에 28조 8천억 원보다 더 커졌습니다. 주택매매 거래와 입주 물량 증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보다 8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휴가 등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7조 원이나 늘며 2001년 통계 시작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120만 대를 넘는 한국산 세탁기에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내 일자리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법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내년 초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삼성전자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관세 부과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도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포항 지진으로 한 주 미뤄진 수능 시험 이래 국내 증시 개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수능일인 내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의 거래 시작과 종료를 각각 1시간씩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장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바뀝니다.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통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중을 3대7로 하는 신혼 희망타운도 지정해 신혼부부용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전형적인 전강 후 약장세, 미끄러지는 장세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 참가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부터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IT주들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적 얘기들도 나오면서 IT 관련주들이 주도를 하면서 최고치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 초반에 이런 온기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는가 했습니다. 모두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이 시각 거래소 시장은 2,550선 터치한 이후에 흘러내리면서 상승폭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보다도 더 내려온 이제 약세 전환을 하락 반전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소 쪽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이제 산타랠리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쪽은 이제는 다시금 한번 뛸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코스닥 역시 아직은 키 맞추기 계속 될 수 있고요. 800선 이후에도 연말까지 갈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부분인데 면면을 좀 살펴보자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줄 시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대형 시총 상위주들의 그동안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오늘처럼 미끄러진다면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투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기적으로 좀 흔들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전형적인 약세정인 수요일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입 수학능력 시험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38포인트대 2539포인트 직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은 8포인트 정도고요. 0.33%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강 후약입니다. 일단 25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다가 쭉 빠져내려와서 2530포인트대까지 10시 정도에 쭉 빠졌고요. 이후에 이 정도 흐름 2530포인트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림에서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시간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61억 원 샀는데 기관도 매수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전주체가 골고루 사고 있다. 이 부분 체크가 되고요. 개인은 591억 원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반등에 나섰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현대차, 약보화학 그리고 LG화학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보합권이고요. 삼성생명, 삼성물산은 소폭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9, 1.79%씩 각각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약보합이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은 그래도 소폭 반등이 나옵니다. SK텔레콤 3%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86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일단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86포인트대 일단 790포인트도 터치하고 올라갔었는데 연고점 경신을 한 뒤에 지금 하락 전환이 된 겁니다. 제약바이오주들 대다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시총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중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796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782포인트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742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금융투자만이 55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티슈진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이 대형주들, 대형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오늘 미끄러집니다. 셀트리온 지금 1%지만 낙폭이 오랜만에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반등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젠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전일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가 하더니 어제 보합권 수준에서 윗골이 달고 쭉 빠져내려서 음봉 마무리됐고요. 오늘 좀 좋지 않습니다. 5%대 낙폭이고 낙폭이 조금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전일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지금 3,300원 빠져내려오면서 65,300원 거래되고요. CJENM은 500원 상승합니다. 반등이 나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어제 낙폭이 컸는데 오늘 상승합니다. 바이오 주들보다 오늘 엔터주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바이로메드 역시 그동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3.88% 조정 나옵니다. 조정폭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빠지고요. 파라다이스도 1%대 낙폭이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 지금 37,000원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부터 휴젤까지 모두 빠지고요. SK머티리얼즈만 보합권입니다. 20만원 공방 100원 차이로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도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5% 가까운 낙폭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한때 1,090원대까지도 지금 무너져 있던 상황에서 1,090원대는 힘겹게 회복했지만 낙폭이 크고요. 원화 강세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양 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스닥 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90포인트 뚫고 올라가면서 전고점 뚫고 800포인트를 향해 가나 했는데 10시 이후부터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지금 빠져내려오면서 지금 낙폭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일단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매물 소화 과정, 단기 과열 해소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끝나고 그리고 오늘 또 북한 발표 기성이 좀 커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700포인트에서 790포인트까지 1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이런 등락 과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부담은 좀 해소하는 과정이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고점을 찍고 꺾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중기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과정이다. 따라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드립니다. 그 반대로 이제 코스피 시장 보니까 오늘 전기전자 업종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필두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뭐 8만 원 후반대까지 왔더라고요. 좀 상반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소 쪽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최근 한동안 쉬었던 IT 업종, 특히 IT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LG전자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550포인트 돌파 시도 계속적으로 막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연내 추가 돌파 시도 가능하고 2,600 돌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IT 실적에 대한 견고한 흐름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연말 수급 계절성을 본다면 단기 가격 메리트를 확보한 대형주 코스피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IT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동안 좀 쉬었다면 연말까지는 IT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연말 배당락이 12월 27일인데 이전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응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한번 바라볼까요? 최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구분보다는 시장을 이끄는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이나 업종이나 그리고 동력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본다면은 IT, 소재산업재, 금융, 초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철저히 소외되었다면 최근 3, 4분기 이후 그러니까 4, 4분기 들어서면서 좀 뚜렷해지는 것은 IT,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구분보다는 IT 대형주와 그리고 부품주들 그리고 정책 수혜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국 소비주에 있어서는 화장품 그리고 호텔 레저, 음식료 이런 업종들의 비중은 꾸준히 늘려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과 그 중소형주들이 좀 주춤하는 과정은 아마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IT 대형주의 비중을 좀 높이는 가운데 정책 수혜주와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1110원 깨진 뒤에 지금 1180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 1091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사실 원화가 이렇게 원화가 이제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다 보면은 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관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부담 구간에도 왔다라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향후의 움직임까지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뭐 다가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예,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내리긴 내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초가 정도까지로 지금 원달러 흐름이 올라오고 있어서 도지 형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하고 이 달러 흐름이 바로 직결이 되니까
글로벌 유동성 흐름도 한번 점검을 동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니까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혼조세가 또 지속되고 있다. 2주 연속으로요. 이머징 마켓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 시장 쪽으로도 좀 흐름이 정체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머징 마켓은 글로벌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해서 또 유동성이 약간 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탈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연결되는 달러하고 유가 중심으로 원자재 시장도 동반해서 정체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보면은 94달러 레벨 중심으로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또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WTI 기준만으로 놓고 보면 56불 중심으로 배럴당 56불 중심으로 지난주하고 비슷한 흐름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런 상반된 흐름의 자산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하고 달러가 상승할 때도 그랬지만 정체되는 흐름 역시 동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약간 좀 아직도 좀 애매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의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이것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원달러 절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방향이야 그렇다 치고 지금 속도를 좀 지켜봤을 때 지금 신경이 쓰일 정도가 되고 있죠. 10월 달 이후부터 이 절상률을 보니까 10월에 2.18%, 그다음에 11월엔 저점으로 보면 2.76%나 됩니다. 아직 거래 일수가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비교해 보면은 중국 쪽 위안화가 0.1%, 0.14% 절상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원화가 보통 중국 위안화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흘러왔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우리 원화가 좀 빠르다. 절상 속도가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상품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 위험 자산하고 바로 연결되는 호주 달러하고 비교를 해봐도 10월에 2.39% 호주가요. 그리고 11월에 0.76% 정도 절상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이 좀 빠르다. 이거를 수치상으로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호주 달러를 봐도 우리 한국 원화하고 비교해 보면은 10월은 비슷했지만 11월에 많이 좀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그널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외국인 달러 선물 매도세가 10월 이후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7일과 오늘 오전에 잠깐 매수 반전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다시 또 미국 달러 선물 매도로 돌아섰고요. 17일과 오늘 이렇게 비슷한 흐름은 갭발생하면서 전저점 이탈하고 급하락하는 구간에서 일부 외국인 쪽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나타났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이렇게 다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아직 이렇게 원달러 절하 쪽으로 반전을 하는 것은 기대가 좀 아직 좀 기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급 쪽의 변화 앞으로도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이 원달러 흐름도 나오고 있죠. 대강 환율 변동 구간을 1,080원까지 열어놓고 있던데요. 이제 수출하고 경기 개선 흐름이 동반돼서 원화 절상의 펀더멘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는 절상이 되는 방향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속도가 좀 문제가 될 뿐이죠. 근데 이 10월 이후에 우리 거래일수 한 30일 동안요, 오늘까지요, 56원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080원을 지금 환율 1,090원대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가까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환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절대 레벨을 예단하기보다는 이 방향하고 강도, 이 완급 조절되는 시점을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가깝게 봤을 때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록이 나타나고 있죠. 12월 금리 문제가 거론이 될 테고요. 또 22 통화정책 의사록도 내일 또 나오죠. 이 주 후반 쪽으로 들어가면서 금리하고 통화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우리 쪽은 또 11월 30일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달러 흐름과 연관해서 해석 가능한 이벤트들이 11월 후반부 들어서 어느 정도 단기 변화를 만들 가능성도 있는 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와중에 외국인 파생 상품 쪽의 시장에 대한 그 매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오늘까지 이 만기 이후에 선물 32,000계약을 넘어서고 있고요. 옵션 쪽은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혹시 달러 반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단기 흐름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초반에 말씀드린 유동성 흐름의 정체 상태를 감안을 해도 이전과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못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시장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1월 30일에 금통위에서 내년 초금리에 대한 코멘트도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이 가는 것이고, 해외발 그 금리 이벤트들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하고 연계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1월 말 쪽에 나타나는 그런 자산시장과 달러와 금리 쪽에 이 얘기들이 12월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국면으로 진입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달러 부분의 향방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수출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신라젠 필두로 해가지고 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살짝 꺾이는 분위기가 나와서 오늘장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정권에 진입한 모습인데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이제 바이오주가 천장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워낙에 강한 상태고, 또 이렇게 거의 신고가 형식으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 예단을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분명한 것은 과열에 진입한 것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과열에 들어가는 상태다. 사실 지난주 이후부터의 흐름에 있어서는 과열 속에서 탄력적으로 상승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는 점, 종목별로 봐도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부 바이오주들은 계속 탄력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정체 상태나 약간의 탄력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바이오 주식들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은 그것이 어느 정도 낮고 좀 키우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정도의 조정만을 놓고 보면은 상승폭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인데요. 과열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너무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한번 미국 시장하고 업종 간의 비교를 해보면서 간접적으로 한번 우리가 가늠해보자는 차원으로 오늘 한번 수치를 구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수익률이 중소형주 쪽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상대 비교가 되는 그런 업종들 두 개, 바이오하고 음식료, 이 10월 이후에 좀 강세를 보인 업종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보면은요. 먼저 음식료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다우지수 음식료 지수가 10월 이후에요. 10월에는 한 0.88% 상승하고 11월엔 2.75%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원자재 시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원자재가 투입되는 그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하고 바로 연결된다. 2분기 상품 시장의 약세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우지수나 코스피의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동반되는 것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 음식료가 약간 좀 상승률은 낮습니다. 10월에 한 4.49% 10월에 올랐고, 11월은 비슷합니다. 2.31% 올랐기 때문에 미국 쪽의 음식료 업종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10월에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10월까지의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과대했다는 점, 그 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바이오 쪽을 보면 어떠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ETF 수익률로 한번 비교해보면 S&P 바이오테크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10월에 마이너스 3.38%고요. 11월에 2.82%입니다. 내린 것이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제약 업종은 10월에 12% 올랐고 11월에 23%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는 신라젠은 빠져 있습니다. 또 신라젠 같은 경우 기타 서비스로 업종이 분류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도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게 차별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1위 바이오 산업은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 시밀러가 우리 한국 시장 쪽으로 유리하게 그런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거나 바이오 업종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저평가됐다라는 점도 있긴 있는데 그 저평가 해소하고 좀 연관해서 놓고 봐도 단기 과열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는 것이 수치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두 가지 업종을 좀 비교해보면서 의미를 두자라고 하는 것은 11월 실적 발표 이후에 중소형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글로벌 흐름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가지는 않지만 바이오 쪽은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조정 양상을 보면서 부차별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과열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한 이후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이 아닌가.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 이번에 진입할 것 같은데 한번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과 같이 언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향후의 투자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은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는 환율하고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경계 수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면 외국인 매도세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정이 좀 나타난다 해서 바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정받는 양상을 하면서 그러고 전략을 그 이후에 세워보자. 당분간 코스닥 시장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2017년 연말이 2018년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업황과 실적 이번에 한번 과열을 지나면서는 또다시 업황과 실적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그것이 재부각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우리가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분리를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I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1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열려있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